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할 내용은 위치관계라는 개념이에요. 위치관계. 직선의 위치관계, 평면의 위치관계, 직선과 평면의 위치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는 건데 사실상 그냥 교재에 정리되어 있는 거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는 걸로 먼저 해볼게요. 일단 이 평면이라는 걸 만드는데 뭐가 필요하냐라고 먼저 얘기합니다. 평면을 만드는데 필요한 것 그냥 세 점이면 돼요. 내 직선 위에 있지 않은 것. 즉 무슨 말이냐면 삼각형 만들면 된다는 이야기야. 삼각형 만들면 그게 하나의 평면이 결정된대요. 오케이? 이게 세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일직선에서 평면이 안 되는데 세 점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삼각형이 이루면 무조건 평면 된다. 그래서 삼각대라는 게 퍼진 거예요. 사각대는 본 적이 없죠? 네 점은 한 평면에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세 점은 무조건 한 평면에 있어서 이게 발이 세 개 있으면 평면에 어쨌든 딛고 있으니 안정적이다 라고 하는 개념에서 삼각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다 삼각대만 쓰고 있는 이유기도 하고요. 두 번째, 한 점과 직선. 물론 이 둘은 만나고 있지 않는 애예요. 이렇게 된 거죠. 얘는 그림을 그려볼까? 세 점이 이렇게 있으면 되고 얘도 사실은 삼각형 그릴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걸로 받아들이면 돼요. 삼각형을 만들 수 있게 하면 다 된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뭐도 만들 수 있냐? 두 직선이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면 두 직선이 있으면 삼각형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평면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오케이? 마지막으로 이제 평행하네. 두 직선인데 한 점에서 만나는 애도 괜찮고 한 점에서 만나는 것도 괜찮고 평행하는 것도 괜찮아요. 순서를 좀 잘못 썼네. 두 직선인데 평행하는 것도 결국 삼각형을 만들 수 있어서 그래요. 그럼 다 평면이 만들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직선 간의 위치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평행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 그리고 이게 입체라서 우리가 이제 공간을 다루고 있는 거라서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꼬인 위치에 있다. 꼬인 위치에 있는 거. 서로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으면서 이제 존재하는 애가 있다는 거죠. 이게 꼬인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직선이랑 평면이라고 한다면 근데 기본적으로 직선이라는 애가 이런 식으로 있어서 직선이 이렇게 있어서 얘처럼 이렇게 안 만날 수 있어요. 평행할 수 있다는 거죠. 꼬인 위치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뒤에 있다라고 하는 걸 보통 점선으로 그려요. 뒤쪽에 있다. 그래서 직선 평면 간의 관계는 이런 평행한 경우 직선이랑 평면이 이런 식으로 평행한 경우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포함된 경우 직선 위에 그냥 직선이 평면 위에 있는 경우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그냥 뭐 얘죠. 관통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점선으로 통과 뒷부분이다 라고 하는 거는 표현해 줄 수 있고 그럼 우리가 평면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그냥 책이랑 요거랑 두 개 종이 보면 됩니다. 종이 두 개 보면 되죠. 종이 두 개가 만날 수 있는 건 평행하거나 이렇게 관통하는 거. 근데 관통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직선이 생겨요. 교선이 존재하는 경우 직선과 직선은 교점이잖아요. 면과 면은 교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평면 간의 관계는 만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평행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만날 때는 교선이 또는 이제 아예 일치하는 경우도 만난다라고 하니까 일치하게 되면 면이지만 보통 선으로 만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때 우리가 얘를 좀 더 확장하려고 해요. 직선이랑 평면이랑 평행할 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라고 말을 하는데 총 5가지가 있죠.
천천히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평행한 두 직선에 대해서 평행한 두 직선이 있다면 이 L과 M에 대해 이 M은 하나의 평면이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한 겁니다. 그럼 이제 평행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이 M을 포함하고 있는 평면이랑 L이 평행하잖아? 다시 말할게요. 이게 말이 좀 요상하게 났네. 원래 말하고 싶은 건 이거인 것 같아요. 이게 얘랑 이 평면이랑 얘랑 평행하잖아요. 그 위에 있는 직선이랑 얘랑 평행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말을 좀 내가 이상하겠구나. 자, 다시 얘기할게요. L이라는 거랑 M이라는 게 평행할 때 그럼 이 M을 포함하고 있는 평면에 대해서 이 관계가 여전히 이루어진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때 얘랑 이 평면과 얘랑도 평행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둘이 안 만난다는 거죠. 평면이랑 얘도 평행하다. 직선을 포함하고 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 두 번째, L과 알파가 평행한대요. 이미 L과 어떤 평면 알파가 평행하고 있을 때, 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안 만나고 있을 때 L을 포함하는 평면과 이때 L을 포함하는 평면이 이런 식으로 위에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얘가 이런 식으로 이런 평면이 만들어져서 교선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쵸? 이런 식으로 밑에 있을 수도 있거든. 그치? 관통할 때. 그때 우리가 이 직선과 이 직선이 평행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선이랑 평행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선이랑 평행하다. 세 번째, 평행한 평면 알파 베타가 있대요. 알파 베타가 평행한데 여기에 새로운 평면이 들어온다는 거죠. 어디로 갈까?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되는 평면이 이렇게 지나갑시다. 교선이 있고요. 교선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교선과 여기 있는 교선도 평행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답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거 그대로 받아들여주면 된다는 것 같기도 해요. 4번, 알파라는 애가 이제 평면 위에 있지 않은 애가 있을 때 알파라는 게 평면이 있고 이 알파 평면 위에 있지 않은 P에 대해서 여기에서 아까 전에 한 점을 지나는 직선들이 평면을 이룬다 했어요. 그쵸? 얘가 만드는 새로운 평면 있죠. 얘네 둘이 평행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대신 이 직선은 이미 이 평면과 평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평행한 직선으로 만든 평면들은 이 평면과도 평행하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를 하면 여기 위에 이 점을 지나는 새로운 평면을 내가 만든다면 근데 이 직선이 얘랑 평행하게 그리는 얘로 만들어진 새로운 평면이 있다면 그것도 얘랑 평행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5번은 그냥 간단하게도 그냥 이 알파랑 베타랑 평행하고 감마도 평행하면 얘네 둘이 평행하고 얘도 평행하면 기본적으로 얘랑 얘도 평행하다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관계까지 이야기한 거죠. 자, 이어서 우리가 각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데 직선 간의 각. 이게 만약 꼬인 위치에 있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그럼 얘네들을 얘랑 평행한 직선을 가져와서 만나게끔 했을 때 그 둘이 이루는 각을 봐주면 된다.
평행 이동해서 각 봐달라요.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의 관계가 궁금하면 얘를 그냥 가져와서 봐달라는 이야기예요. 가져와서 봐도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직교한다. 직선과 평면이 수직으로 만난다. 이 표현이 좀 중요한데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좀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겠네. 이 평면 위에 얘를 세운다는 것은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 90도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느 방향에서 봐도 다 90도일 때만 수직이 된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 선이랑 만나는 모든 직선이 다 90도일 때 이 평면 위에 있는 점들의 직선들에 대해서 이 직선이랑도 이 직선이랑 전부 다 90도가 될 때 그게 이 평면과 직선이 수직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왜냐면은 90도가 아닌 직선이 만약 여기 밑에 존재한다면 딱 봐도 수직처럼 우리 안 보이고 그렇게 받아들일 용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90도들이 다 된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유형 4개만 다뤄볼게요. 267번입니다. 평면의 개수를 구해달래요. 평면의 개수. 직선 L 위에 있지 않은 4개의 점과 L 위에 있지 않고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3개의 점. 그러니까 여기 L 위에 하나, 둘, 셋, 4개가 있고요. 하나, 둘, 3개 이런 식으로 존재한대요.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이때 7개로 만들 수 있는 평면 최대 개수. 자, 먼저 이 3개로 하나 만들 수 있죠. 왜냐면 삼각형 3점이면은 삼각형 만들어내면은 무조건 되니까. 그쵸? 그리고 여기 있는 것 2개랑 여기 있는 것 하나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셋 중에 2개 고르고 저희 넷 중에 하나 골라서 만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2개 만드는 거 어차피 같은 직선이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2개 고르고 그냥 여기서 하나 고르는 거. 그래서 총 몇 개? 16개 이렇게 됩니다. 어차피 이 직선에서 2개를 뭘 고르든 같은 평면을 만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거 2개를 고르나 이거 2개를 고르나 결국 이 직선과 요거냐 다시 이 삼각형이나 이 삼각형이나 같은 평면에 위에 이미 있기 때문에 한 평면밖에 만들지 않는다. 그래서 직선에서 고르는 것은 따지지 않는다. 근데 내가 이걸로 만드는 평면과 이거로 만드는 평면은 다르다는 거죠. 오케이? 그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지금 우리가 평면에 두고 봤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데 예를 들어 여기 점이 하나, 둘, 3개 있다고 할 때 요거 2개랑 요 점을 한 거랑 요거 2개랑 요 점을 한 건 다른 평면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랑 이렇게는 다른 평면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16개다 이렇게 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꼬인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꼬인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71번. 정사면체가 존재하고 있어요. 4변의, 여기는 6개의 변의 길이가 다 같은 거죠. 자, 이때 A, B, C의 무게중심, B, C, D의 무게중심. 여기에 대해서 두 직선이 꼬인 위치에 있는 것들만 다루어 달랍니다. 먼저 뭐 색깔별로 해볼까요? AC와 BD. 뭐 당연히 안 만나고 있죠. 뒤에 있잖아요. 오케이. PQ와 AD. PQ와 AD. 꼬인 위치라는 거는 이거 혹시 평행하지 않아? 라고 물어보는 거고. 그렇죠? 만나지 않을 수 있는데 평행한 건 꼬인 위치에 있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평행한 게 맞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기서 중선에 그리면은 이거 같은 삼각형 위에 있는 2대1, 2대1이잖아요. 이거 둘이 평행이에요.
그렇죠? 한 삼각형, 한 평면 위에 있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니은 땡. 아, 기억 맞고요. 근데 진짜. 미안합니다. 진짜. 지쳤나? 지치면 안 돼. 기억 AC랑 BD는 평행하고요. 아주 꼬인 위치에 있고요. 니은 PQ랑 AD는 평행하고요. 여기 PQ. 디귿 AB랑 CD. AB랑 CD 이거 평행하지도 않죠. 꼬인 위치 맞죠? 그래서 맞고요. 마지막으로 A 누구냐? AC랑 PD. AC랑 PD. 평행하지 않죠? 그래서 리을도 맞다. 그래서 꼬인 위치에 있다. 기억, 디귿, 리을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라고 말을 했어요.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 우리가 여기서 평행한 경우에 대해서 다 다루었죠. 그거 봐달란 이야기예요.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달란 거죠. 276번. 사면체예요. 뭐 정사면체란 말은 없네요. AC의 BD의 평행한 평면으로 잘랐대요. AC, BD. 그러니까 AC가 여기 있고 BD가 여기 있잖아요. 그쵸? 이 직선들의 평행한 평면으로 잘랐다는 이야기는 뭐 이런 식으로 자른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른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그랬을 때 여기 둘레의 길이를 구해달라 했는데 AC가 오고 BD도 오다. 당면이 사각형이다. 여기 길이랑 얘랑 지금 평행하잖아요. 그쵸? 왜냐면 지금 요 삼각형에 대해서 평행이니까. 여기도 평행하죠? 오케이?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랑 지금 요 면을 기준으로 평행하고요. 요 면을 기준으로 평행하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게 평행사변형이 된 건데 둘레의 길이를 구해라. 자, 지금 초록색이랑 이 초록색이 평행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빨간색이랑 평행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중점이어야 돼요. 여기도 중점이어야 되고. 만약에 중점들이 아니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라고 했을 때 잠깐만 조금 더 당겨서 하면 안 되나? 조금 더 당겨서 그리면? 자르면? 상관이 없네. 상관은 없는데 이게 합쳐서 되겠네요. 자, 볼게요. 어떻게 가져오면 좋을까? 뭔가 좀 예쁜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일단 설명부터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부터 생각해 봅시다. 만약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닮은 비가 떴다고 하죠. 만약에 m 대 n. 그럼 여기 길이가 m이랑 n이 되겠죠.
맞아요? 근데 이 빨간색을 기준으로 보면 다시 몇 대 몇이 돼요? n 대 m이죠. 맞아? 그래서 요 초록색을 기준으로 볼 때는 n 대 n인데 빨간색을 기준으로 볼 때 n 대 m이 돼서 결과적으로 이 여기랑 여기를 더한 거는 합쳐서 5 더하기 5, 즉 BD의 길이와 AC의 길이를 더한 것과 동일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0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랑 여기를 더한 게 5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뭐 굳이 식으로 써보면 내가 여기에 대해 여기 길이는 m 더하기 n 분의 5n 이렇게 되겠잖아요. 맞죠? 여기 길이에 대해서 m 더하기 n 분의 n이니까, 그치? 근데 그게 지금 두 개 있죠. 근데 빨간색 같은 경우는 m 더하기 n 분의 5m이 두 개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m 더하기 n 분의 10 m 더하기 n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알아들을 수 있어요? 평면 기준으로 봐달라는 이야기죠. 중점이라는 보장은 안 되는데 다음과 같이 관계가 세워질 거다. 뭐 직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어떤 케이크 같은 삼각형 케이크가 있는데 이거를 여기에 가깝게 자르면은 여기가 좁고 여기가 길어지잖아. 이쪽에 가깝게 찍으면 여기가 좁고 여기가 길어지잖아. 그쵸? 그래서 그게 결과적으로 이 길이를 더한 거랑 정확하게 맞닿는다는 거죠. 그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걸 해석할 수 있고요. 282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꼬인 위치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각도를 구하는 걸 연습해 보려고 하는데 정사각형이 있는 사각뿔이래요.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에서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18이 되는데 문제에서 말을 하는 게 여기 P에다가 P라는 거를 선을 그었대요. 근데 이 P는 여기를 2대 1로 쪼개는, 즉 12랑 6으로 쪼개는 애가 있다는 거죠. 그때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여기 BD에 대해 요거랑 빨간색은 딱 봐도 꼬임 위치죠? 안 만나고 평행하지도 않잖아? 근데 둘의 각을 구해달래. 그럼 당연히 뭐예요? 얘를 적당히 평행이동 해달라고. 그럼 여기도 당연히 6이 되겠죠? 그래요? 그랬을 때 이 빨간색과 이 주황색 간의 관계의 코사인을 구해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저 빨간색의 길이를 구하긴 해야 돼요. 빨간색은 어디에 포함된 거냐 했더니 여기 바깥에 있는, 가장 바깥에 있는 AC, P 요 삼각형을 기준으로 보면 괜찮다는 거죠. 왜냐면 여기는 18이고 여기는 6이잖아. 여기 각도가 몇 도야? 60도죠. 그렇지? 그래서 코사인 법칙 쓰면 됩니다. 1대 어차피 지금 6곱 비율 관계만 따지면 되니까 1, 3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 쓰자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 x라고 할까요? 여기 6x가 되겠죠. 그래서 x제곱은 9 더하기 1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이라 7이 됩니다. 루트 7이죠. 6루트 7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끝났어. 6루트 7, 6루트 7, 여기가 10, 여기는 닮음이니까 18, 18, 18루트인데 6, 6이니까 6루트2죠. 맞아요. 6루트2까지 쓸 수 있죠. 여기까지 맞아요. 내가 원하는 게 코사인 세타잖아. 이등변 삼각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수선의 발 내리는 거랬죠. 그래요? 수선의 발 내려서 여기 세타에 대해서 코사인 구하면 6 루트 7분의 3 루트 2. 약분하면 2고요. 14분의 루트 14로 완성. 원래는 코사인 법칙 쓰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는 수선의 발 내려서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쓰는 거긴 한데 굳이? 이미 우리 다 아는데. 그쵸? 다 알아서 미적분, 우리 음함수 미분법도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그쵸? 물론 쓸 일은 별로 없었지만
코사인 법칙 쓰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조금 복잡하죠? 그림이 복잡한데 원래 이게 과거 교육 과정에서는 지난 교육 과정에서 이게 2학기 과정이었거든? 교재가 좀 재편되면서 이게 좀 1학기로 빠져나왔어요. 2학기가 아니지. 중간고사 범위로 바뀌었어요. 원래 시험 2번 보면 두 번째 시험이었는데 무조건. 네, 그렇습니다.